저 어저께 글 올렸다가 예. 막 JTBC에서 쇼트 만들어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아니 경호 차량까지 오부제 예. 그거 하는 게 맞느냐? 뭐 예외 조항에 예.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당연히 구급, 소방, 경찰 같은 예. 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량들은 예외를 해야죠. 그 예, 얘기 예. 그 얘기만. 급할 때는 원래 대통령 경호 차량도 오부제는 예외잖아요. 아니에요? 스르륵 들어가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거 저 어저께 글 올렸다가 예. 막 JTBC에서 쇼트 만들어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아니 경호 차량까지 오부제 예. 그거 하는 게 맞느냐? 뭐 예외 조항에 예.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당연히 구급, 소방, 경찰 같은 예. 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량들은 예외를 해야죠. 그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국회에 오면서 경호 차량이 쭉 왔는데 경호 차량뿐만 아니라 경호 간접 부수 차량까지 전부 다 이렇게 오부제를 대놓고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호 차량은 당연히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본 차량 외에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예. 우리 예외 조항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어쨌든 지금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막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대통령이 운운하면서 맞아요. 어려운 예. 상황이라면 예. 솔선수범하라는 거거든요. 예외 조항이 있어도 예. 솔선수범의 예외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고위공직자의 경호 차량이라고 해서 예외 조항 포함하느냐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도 델리 같은 경우에는 예. 미세먼지가 하도 많아서 이게 홀짝제를 운영하는데 우리 이부제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듯이 2015년 정도에 시행을 했을 예. 거예요. 지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부제는 고쳐주세요. 검토지. 예. 네. 홀짝제를 운영할 때 처음에 이제 고위공직자들, 뭐 VIP들까지 전부 다 넣었다가 칸보이 그 경호 차량까지 넣었다가 욕을 뒤지게 먹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권위주의 국가인데. 네, 그래서 당수의 그 국민회의 당수의 사위라고 하는 로버트 바드라는 사람이 예. 이거 위선이다. 우린 모두 같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호 차량과 칸보이 차량과 고위공직자 차량을 빼자 해가지고 슬슬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예. 그 등급제 배출가스 등급제 하면서 이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차량을 제한하는데 저공해차나 전기차가 아니면 운행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너무 막 권위적이거나 의전에 미친 나라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할 때 고위공직자도 같이 분담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솔선수범하자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JTBC에서 쇼츠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의 이 지지자분들이 제 개인 SNS에서 찾아와가지고 아이가 소방차 앞에 있는 사진에다 악플까지 달면서 어머머머머 이런 소방차까지 다 우부제 하자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억지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나라까지 보면 굳이 고위공직자의 경호 차량 모두 다 포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원래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정책을 펼치잖아요. 뭐 그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 그렇게 악마화해놓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공직자 뭐 14명 중에 3분의 1이 다주택자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내다 판대잖아요. 예전에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고 너는 단순하게 나쁜 놈이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야 역시 재능이 있으시네. 복잡하게 인용한 착한 겁니다. 사람. 너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 아니 진짜 생계형 운전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대요. 너무 힘들어. 차량 오부제를 만약에 확대한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럼 어떡하지 하고 진짜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기인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차량은 당연히 예외로 해야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건 뭐 대통령이 아니가 우리 국민의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면 오부제를 하자고 했으면 본인도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물론 동참하고 있지만 국회에 들어오는 경호 부수 간접 차량까지 대놓고 그렇게 뭐 뒷번호판 목요일인데 4, 9 적혀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약간 좀 괴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 일 때문에 이제 맞아요. 경호 때문에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 너무 직접 찍으셨어요? 아니면 제보 받은 거예요? 제보 받은 거죠. 아, 그래요? 너무 우리는 예외예요.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과시하는 듯이 네, 막 너무 솔선수범이 예외 조항은 없는 건데 좀 우리는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야라는 그러니까 듯한 느낌 아니었나? 대통령 경호 차량도 예. 그 까만색 세단에 직접 예. 차량이 있고 그렇죠.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부수적인 간접 차량이 있잖아요. 예예. 제가 어저께 올린 것들은 부수적인 간접 차량으로 보여져요. 오. 근데 우리나라 그 관련 법에는 모든 경호처의 차량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 일반 행정 업무 차량은 오부제를 적용받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간접 차량까지 같이 전부 다 오부제를 예외를 둬야 되느냐라고 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정말 이런 상황이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기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건 예외가 되니까 완전히 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도 예. 고위공직자들 저공해 차량이나 이제 크리트 에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대요. 예. 0이나 1이 아닌 차량들은 전부 다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편법이잖아요. 전기차로 바꾸건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맞지. 지금 뭐 오부제 하는 것도 예. 사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류나 운영 운수 관련된 사람들은 예. 사실상 영업 제한인데 그것을 뭐 각자의 사정을 일일이 정부에다가 뭐 통보해 가면서 예. 보고해 가면서 차량을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미세먼지 때문에 뭐 비상대책이라고 하면서 그때도 오부제 한번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나? 근데 난 고등어 생각만 나는데 아하. 고등어 굽는 거 뭐 이렇게 뭐 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 얘기를 그런 했었죠. 비스무리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부제라고 하면 사실상 뭐 한 20% 감소한다 이렇게 정말 예.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방금처럼 뭐 차량을 바꾼다든지 세컨카를 운영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번호판을 바꾼다든지 대중교통으로 대체가 됐을 때 2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건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가 절감 효과는 사실상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생계가 직접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지금 국민들의 이동 제한까지 그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게 결국엔 정부가 자기들은 안 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이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저희 뭐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프간 전쟁도 있었고 그랬었죠. 예. 이라크 뭐 러우 전쟁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의 정책으로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위기야 이란 때문에 우리 지금 문제 생겼어 이런 것들 결국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등어를 굽지 말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고등어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던 것 같다 진짜. 예. 미세먼지. 고등어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네. 연어가 그렇게 위험하고. 그러네. 연어 잘못 먹으면 회유당합니다. 그래요? 그러네. 와이프가 거짓말을 했다. 예. 뭔가 진실을 듣고 싶어. 예. 그날 저녁은 연어덮밥을 드시면. 이거 좋네. 역시. IMF 때도 그랬잖아요. 해외여행 국민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렇지. 원달러 환율도 이게 해외 투자 많이 해가지고 주식 많이 했다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 그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그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이게 노는 노인들은 아침에 지하철 좀 자제하세요라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르신분들이 화났어요. 우리도 출근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분과 여가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그 이제 결국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 복지로 바꾸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과 도지사와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별 복지를 하면 이렇게 구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부 다 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선별을 해버리면 낙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편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무슨 지원금 같은 거 거의 다 나눠주고 막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는 또 그러네. 그러니까 출근만 사람은 오케이. 여가는 안 돼. 노는 노인은 안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본인은 부정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제고하셔야 된다. 다만 저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그 이제 노인 무임승차가 전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개혁신당이 얘기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워낙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적자 부채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 제가 기억한 수치로는
2023년에 5,300억 적자 중에 3,300억 정도가 이 노인 무임 상태 때문에 그 누적 적자가 10조가 넘고요. 예. 그러면 유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국민들한테 이 공감대를 좀 전파를 해서 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정책이라고 좀 보고 예. 그냥 단순히 뭐 혼잡 시간대를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보편적으로 제공했던 복지를 예. 선별로 바꾸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야. 노인들도 이걸 수혜하는 사람들도 싫어할 거고 예. 좀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이 예.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걸 남발하는 거를 지양해야 되는 것이 예. 일단 줘버리면 사실 다시 뺏기가 너무 아, 어려워요. 그거는 그럼. 굉장히 어려운 당연하죠. 거예요. 그걸 예. 지금 계약신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죠. 예. 어떻게 보면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고령화 문제는 예측을 과연 못했었던 거냐. 어허. 그러니까 그렇지. 이미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 그렇게 복지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예.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점점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것들은 명실상부한 사실인데 예. 이를 감안해서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됐던 게 아니냐. 이제 와서 악마화하고 저번 주에 제가 기사 보니까 뭐 서울교통공사에서 고령화 인구 무임승차 때문에 20조 원 적자 본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라치기 하면서 노인분들만 이렇게 패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표 아니니까 일단 날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노령화 이것도 결국 적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유가 문제랑도 결합해서 저들을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해서 이렇게 배제하자는 건데 야. 정책적으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명박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 예. 버스 전용 차로 만들면서 네. 도로 혼잡 줄였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충분히 이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있게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갈라치기 해가면서 피해자들 양산해내고 그 피해자들을 악마화하는 노인들 너네 생산인구 아니니까 니네 지금 지하철 타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리고 저게 어르신들 화났대요. 한국일보 기자들이 이게 르포를 현장을 갔는데 네.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지금 기사에 써놨을 정도긴 해요 지금. 69살 뭐 70살 예. 몇 살부터 하겠다는 거냐. 아. 예를 들면 69살은 안 되고 70살은 뭐 되냐? 된다.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구분할 우리 건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요. 엄티브 시청자분이 이런 얘기하셨네요. 가시장민님께서 출근 명찰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 아 그러네. 행복칠사님께서 항상 남탓. 뭐 가시장민님께서는 연어댐을 뛰어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아마 어르신들도 예. 취지는 공감하실 걸요. 그렇죠. 예. 여가냐 출근이냐 유흥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지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대책 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방법은 있죠. 네. 근데- 어르신들한테 또 일자리를 드리는 거야. 아이고. 출근하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거 구별하는. 안 되나? 그게 또 국가의 일자리 통계에 들어가겠죠. 아 그러겠죠 당연히. 그럼 또 이제 부풀려지니까 예. 우리 일자리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용 되잖아요. 창출 효과도 있고. 그게 통계 착시 현상이죠. 아 예. 예. 아 그렇게 되면 안 죄송합니다. 된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바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 풀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흑자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9호선은 어쨌든 노선 설계라든지 뭐 급행 완행 노선을 이제 분리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과연 어르신들이 그러면 아침에 지하철 안 탄다고 해서 뭐 유가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아 이거랑 이제 어떻게 귀결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어르신들은요 지금 종로구청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이거? 야, 최강이다 진짜. 이거 상반기 굿라이프 챌린지를 열었대요. 여기가 뭐냐 이게 커플 만들어드리기 하는 요 모임인데 참가한 연령이 평균적으로 73.5세랍니다. 40명 모집했어요. 근데 120명이 신청을 했어. 3대 1이야. 절반은 종로구 주민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일 정도로. 근데 이분들이요 여기서 7커플이 탄생했다. 어이구. 7커플이 탄생. 40명 중에 7커플 이거 엄청난 이거 매칭률이에요. 엄청나네. 야 대단하다. 야 어르신들 분이 예명을 다 쓰셨어요. 오란씨, 달고나, 써니텐, 백설탕, 맥가이버, 비타민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걸 하고 교복을 입으셨대요. 70년대 교복을. 너무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야, 어르신들이 이게 지금 요만큼 요 정도로 지금 좀 에너지가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예. 결국 어디에 주둔해서 이렇게 좀 여가를 즐길 공간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그럼요. 최근에는 뭐 그러니까요. 아파트에 노인정도 있고 경로당도 있지만 예, 그 노인정 경로당 가는 분들은 가는 분들만 가서 맞아요, 예, 진짜 이렇게 좀 개방된 곳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놀 곳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장을 마련한 것 같아가지고
뭐 좋아 이거 보이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아 지자체에서 보이네. 이런 거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닉네임 맥콜님이 있네요. 맥콜님이 있죠, 맥콜. 맥콜. 그거를 저희가 누가 했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어허. 그래요? 네, 정문홍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아 정문환 총장님. 그래요?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는 그런 정책을 만든 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맨날 돈 뿌리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예. 비만인 사람들은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예. 운동을 안 시키고 막 보정 속옷 주는 식의 그런 정책들을 남발하는데 아 정말요. 지금 국민의힘 정문홍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예.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해서 차이가 그러시네. 아닌가. 그럼. 난 그냥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얘기 그냥 꼭 해달라고 단순하게 연락이 그래요? 와가지고 아까 급한 전화가 그 전화였나? 아니 근데 이렇게 기름값이 지금 엄청나게 걱정인 상황인데 택배노조가 하투를 또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아하. 이거 이재명 정권에서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민노총이 이게 나서는 듯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민노총하고 이재명 정권은 그래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뭐 대통령 되는 그 배경엔 민노총의 역할도 톡톡히 있었겠죠. 예. 근데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정말 세상이 어려울 때 이렇게 뭔가 채무를 달라는 식으로 예.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 결국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 밀어줬으니까 진영의 적자가 아닌 당신을 밀어줬으니까 예. 우리에게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다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거래 아니겠습니까? 와,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이런 상황이면 이거 어려운데. 물론 어려운 건 맞죠. 어려운 건 맞는데 예.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예. 임해야지 막 우리 업종만 더 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부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정부에서 정권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과연 민노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지금 뭐 대통령도 나서고 막 정권에서 막 나서가지고 기름값 얘기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하는 듯한 그런 입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민노총 소속 노조하고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이건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네. 법안을 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정말 서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건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을 예.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권에서는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래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기업들이 결국에는 점점 이제 뭐 투자도 받기 어려워지고 예. 위축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이제 발발을 하게 될 텐데 파생적으로 기업들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떠나고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면 예. 결국에는 노동자들한테도 그 피해가 올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피해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하는 것이 예. 점점점 우리나라의 기업들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네. 지금 환율 문제도 지금 엄청납니다. 3월에요. 환율 방어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40억 달러가 내려갔죠. 줄었대요. 40억 달러 가까이.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어요. 25년 4월, 작년 4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지금 40억 달러 가까이 지금 이렇게 줄었다? 이거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은 총재 후보자는 뭐 지금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취지를 했던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그냥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볼 수 있을까라는 게 갸우뚱갸우뚱 하거든요, 이거. 하는 총재만큼은 사실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후보자죠. 그 경제적 지표 후보자죠. 경제적 지표를 정확하게 보고 예.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는 게 이제 하는 총재의 역할이라고 좀 봐요. 예. 그런데 이건 약간 정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본인의 뜻과 다른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총재마저 이 한국은행마저 약간 정치권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이해운 후보자처럼 본인의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국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건 뭐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도 있지만 시중의 유동성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의 지금 정부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책임을 본인한테 찾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냐라는 거죠. 왜 끊임없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 일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목소리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일단은 지금 11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98년 IMF 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왔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문제인데 제가 지금 신현송 그 하는 총재 후보자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 유동성을 케어하거나 아니면 외환보유액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세 개 다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환율을 이제 컨트롤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였잖아요. 심지어 연기금도 풀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컨트롤이 안 되고 다시 1,500원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금융당국이 이 환율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하는 총재마저도 우리 이제 답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들은 원화를 더 팔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총재는 오히려 우리의 기초 체력이 아직 튼튼하고 아직 컨트롤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과 같은 이제 비상시국에는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그 BIS라고 통화경제국장 출신인데 원래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그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금리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 때문에 환율이 바닥을 치고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라는 연구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는 총재가 됐으니 여기서 한국은행 총재로 될 거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말로라도 우리나라가 아직 탄탄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커버치면 또 혼날려나 당해서? 아니 뭐 그거까지 뭐 당의 입장이 그런 건 아니니까. 냉정한 논평이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이건 다양한 의견을 그런데 디베이트를 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 정권이 그런 합리적 토론이나 디베이트를 하면서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느냐. 여태까지는 그런 측면이 거의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왔던 공적 그 기관의 기관장들, 특히 하는 총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분들까지 전부 대통령의 사람들, 사법 리스크를 지켰던 사람들 내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 기류와 경향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어떤 주머니와 지갑에서 오는 것이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총재 얘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금리는 어차피 못 올려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다 보니까 금리는 못 올려요. 그러면 외환보유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외환보유액 지금 이렇게 푹푹푹 줄어드는데 심지어 4,200억 중에 4,000억은 부동산이나 어떤 금융에 묶여 있고 200억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이마저도 지금 그 대미 투자액으로 저희가 또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유동성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확장 재정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총재라도 야 이거 나라 개판되겠는데 하고 하는 총재라도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야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요.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계속 1,500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대놓고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환율 대책이 거의 사실상 야 이거 진짜 대책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그럼 근원적 대책은 한미통화 스와프를 하는 게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트럼프가 과연 이런 한국의 불만을 제기하는 와중에 수합을 해주겠냐고요? 안 되죠. 야, 중동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만 되게 유독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일 텐데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책임이 없느냐. 그 원자력 관련해서 또 책임 전가가 나올 것이고 뭐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효율이 입증되지도 않은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오고 와서 이런 국면에 다다르는 거거든요. 이게 꼭 정부의 어떤 통화 스와프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 타국을 뭐 면치 못한다 이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정치권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책임에 있어서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저는 일단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5월 이후에는요. 환자들 투석도 못 해줄 판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고환율 등으로 인해서요. 이
수입을 하잖아요. 아하.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일회용 주사기하고 주사바늘 공급 가격이 지금 최대 20% 인상이 됐대요. 이미 벌써. 근데 녹십자 MS 관계자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투석액을 담는 통의 경우에 이달까지는 공급이 가능하지만 5월 이후부터는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프타 수급 불안하고 환율 상승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과 민주당은 환율 대책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걸 지금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죠. 언급했죠. 네. 예. 대책이 있으면 했겠죠. 라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그러나 대통령께서 예. 이재명 대표인 당시에 예.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갔었을 때 예.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이 7% 날아가는데 잠이 오느냐라고 예. 하면서 마치 환율이 예. 정부의 오로지 직접적인 책임인 것처럼 비판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예. 그건 그때고. 정책이라도 이렇게 하려면 예. 미국과의 관계라도 좀 우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이 콕 집어서 저격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시작전권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미군이 사실 우리나라만 지키려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동북아 정세에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최전방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전시작전권까지 환수하겠다고 하고 미군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철강이랑 구리 같은 경우에는 관세 25% 또 때린다고 하는데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렇죠. 상황이 예. 되는 건데 뭐 해결할 대책이 있을 수가 없죠. 아. 그걸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태세를 바꿔야 되는데 예. 친미로 이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친중 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 친중 반미처럼 보이는 행보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환율을 잡는 세 가지 요소는커녕 예. 지금 미국과의 통화 수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몇 %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일부에서는 야, 대한민국 주식시장 도박판 됐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자조 섞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 정권도 이재명 대통령도 위기 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국회에서는 이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국회 사진기자단이 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와중 옆에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딱 기대고 막 주민아, 서울시장 많이 되고 싶구나. 진짜 확실해 진짜. 정치 오래오래 해라 정말. 야, 대단해 진짜. 저 한 장의 사진이 저거 제가 봤을 땐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저거 걸어놓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진이겠어요. 근데 저 사진 쓰면 예. 어떤 워딩이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통령 위에 있는 어깨 위에 있는 부담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오! 서울시장 박주민 화이팅. 대통령 어깨 위엔 주민이 있습니다. 이러면. 야, 와. 거의 워딩 나 저런 거 너무 싫어해. 나 저런 거. 야, 정원호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닌 게 얼마나 저기 안타까웠을까. 그러네. 국회 못 들어가니. 전현희 의원은 어디 가셨지? 대통령 어깨 위엔 주민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야, 펀치라인이네. 너무 싫다. 라임도 좋네. 그러니까. 주민. 주민이 있습니다. 야, 이게 팁을 또 이렇게 주시네. 야, 근데 아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예. 국회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을 견제 감시하는 곳이다. 그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건 아닙니까? 이건 교과서. 저게 견제 감시의 모습이야 저게. 이건 교과서고. 저 정도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예. 저는 정원우 구청장이 낙마할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원우 구청장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고 예.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박주민 아니면 뭐 전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그 세 바통이 분이 지금 넘어가게 될 거 경선이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다. 전현이가 아니라 나다. 아. 그걸 좀 보여주려고 또 정원 가서 처자의 저 사진 보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어깨 내 어깨인데. 네가 사는 그 집, 내가 사는 집이어야 되는데. 저게 근데 전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코스피 사이드카 터질 때였었대요. 물론 딱 저 때는 아니지만 어제 코스피 사이드카가 막 발동되고 주식시장은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아휴, 집권 여당하고 저 대통령이 모습이 저렇게 나와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